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서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5, 6학년 교재 134쪽부터 137쪽까지 익힘책 70쪽부터 71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1단원 제목은 요약과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11단원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고 준서와 엠마의 대화를 살펴봅시다. 먼저 준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볼까요? 한국에는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 내가 살았던 나라 독일에는 어떤 명절이 있니? 이번엔 엠마의 말도 읽어볼까요? 응, 독일에서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한국의 명절처럼 즐겁게 보내 라고 말하고 있네요. 두 친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한국과 독일의 명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번 11단원에서는 명절과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 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 기록하는 활동도 해 보겠습니다. 1번을 볼까요? 중국과 베트남의 명절에 대한 글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먼저 중국의 명절 중추절에 대한 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중국의 중추절. 중국의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이다. 한국에 추석이 있다면 중국에는 중추절이 있다. 춘절, 청명절, 단오절과 함께 중국의 4대 명절 중 하나라고 한다. 우리의 추석에 해당한다. 중추절이란 가을의 중간에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중추절에는 달맞이를 간다.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향을 피우고 제사도 지낸다. 중추절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월병이다. 월병은 달 모양의 떡을 말한다. 잘 읽어보았나요?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중국의 중추절에 대한 글이에요. 중국의 중추절은 한국의 무엇과 비슷한 명절이에요? 네,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베트남의 명절, 떼에 대한 글을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베트남의 떼. 베트남의 떼은 음력 1월 1일이다. 한국의 설날과 같은 날로 베트남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이날은 친척과 이웃을 방문해 서로 좋은 말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용돈도 준다. 사람들은 때 하루 전날 대청소를 하고 새해를 맞는다. 이날은
제사도 지낸다. 또 반떼지라는 떡도 먹는다. 반떼은 밥 사이에 바나나를 넣고 바나나 잎으로 겉을 싼 음식이다. 잘 읽어보았나요? 이번에 읽은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네, 베트남의 명절 떼에 대한 글이에요. 그럼 베트남의 떼은 어떤 명절이에요? 한국의 설날과 같은 날로 베트남의 대표적인 명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양력과 음력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우리 꼬마 수업을 읽으면서 양력과 음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양력과 음력. 우리가 보통 쓰는 날짜는 양력이고 달력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날짜가 음력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2021년 2월 달력을 살펴봅시다. 달력에서 설날을 찾아볼까요? 큰 글씨로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설날은 양력 2월 12일입니다. 그럼 작은 글씨도 보이나요? 작은 글씨로는 몇 월 며칠이에요? 네, 작은 글씨 음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큰 글씨는 양력, 작은 글씨는 음력을 나타냅니다. 양력과 음력 잘 알겠어요? 그럼 화면을 잠시 멈추고 오늘이 양력 몇 월 며칠인지, 음력 몇 월 며칠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앞의 글 중국의 중추절을 요약하여 쓴 글을 살펴보고 베트남의 떼을 요약하여 써봅시다. 먼저 중국의 중추절을 보고 요약한 글을 살펴볼까요? 먼저 중추절의 시기는 언제였어요? 네, 음력 1월 15일이었습니다. 계속 대답해 볼까요? 그럼 대표 명절은 무엇이었어요? 네, 중추절까지 해서 중국의 대표 명절은 4개가 있었죠? 그럼 중추절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네, 그럼 중추절에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중추절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이었어요? 네, 잘 대답해 보았나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긴 글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요약한 글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약한 글은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요약했을까요?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중국의 중추절을 요약한 글을 잘 참고하여 이번에는 아래 베트남의 떼을 요약해 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써 보세요. 모두 다 요약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요약한 것을 확인해 봅시다. 베트남의 떼의 시기는 언제였어요? 네,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럼 떼에 하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네, 친척과 이웃을 방문해 서로 좋은 말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용돈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떼에 먹는 음식은 무엇이에요? 반떼, 바나나 잎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요약한 것과 선생님과 함께한 요약을 비교해 보세요. 3. 앞에서 요약한 글을 참고하여 친구들 앞에서 중국의 중추절과 베트남의 떼에 대해 말로 설명해 봅시다. 말로 설명해 보기 전에 요약이 무엇인지 부엉이 선생님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엉이 선생님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요약은 긴 글을 짧게 줄여서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에요. 요약을 할 때는 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추려야 해요. 요약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려면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어야 해요. 요약한 것을 그대로 따라 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국의 중추절과 베트남의 떼을 친구에게 자세히 알려주듯이 말해보도록 하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말해도 좋습니다. 공부한 것을 떠올리며 익힘책을 확인해 봅시다. 익힘책은 70쪽입니다. 1번, 다음 문장을 따라 써 봅시다. 어떤 문장이 나와 있어요? 먼저 읽어볼까요? 요약은 긴 글을 짧게 줄여서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에요. 그럼 빈 칸에 알맞게 써볼까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는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써도 좋습니다. 네, 모두 잘 써보았나요? 2번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다음을 읽고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여러분, 베트남의 떼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읽어보세요. 네, 모두 읽어보았나요? 그럼 1번부터 살펴보며 알맞은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떼에 대청소를 하고 새해를 맞는다. 2번, 떼은 밥과 바나나로 만든 음식이다. 3번, 사람들은 떼에 친척과 이웃을 만나러 간다. 4번, 베트남의 떼은 한국의 설날과 날짜가 다르다. 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몇 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떼새 친척과 이웃을 만나러 가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때 하루 전날 청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밥과 바나나로 만든 음식은 떼시 아니라 반떼시였죠? 마지막 4번은 베트남의 떼과 한국의 설날은 날짜가 네, 맞습니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번에는 중국의 중추절에 대한 글이네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충분히 읽어보세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장이와 서영이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장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읽은 내용을 생각하며 빈칸에 써 보세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친구는 화면을 멈추고 해도 좋습니다. 모두 써 보았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서영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이가 되어 대답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장이, 중추절이 뭐야? 중추절은 몇 월 며칠이야? 중추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중추절에는 무슨 일을 해? 여러분 잘 이야기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쓴 내용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를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요약하는 글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요약하는 글을 모두 완성하였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쓴 글을 읽어봅시다. 중국의 중추절. 중추절은 중국의 4대 명절이다.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이다. 중추절이라는 말은 가을의 중간에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중추절에는 달맞이를 가고 월병도 먹는다. 중추절에 먹는 월병은 달 모양의 떡이다. 어때요, 여러분? 잘 요약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쓴 요약 글과 선생님이 보여준 글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까지 익힘책 문제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보았나요?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기록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